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죠 김만배 씨하고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 혐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 인터뷰, 허위 인터뷰 뭐 이렇게 얘기된 건데, 이게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 수재 증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뭐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범죄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당시에 이제 신앙림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는데 이 사람하고 갑자기 인터뷰를 합니다. 2021년 9월 15일 이때는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고 난 직후입니다. 제가 대장동 사태라는 게 8월 31일 바로 그 해죠. 경기경제신문에 뭐 박종명 기자라는 사람이 이제 언론사들 의미로 얘기하면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도 아니고 기자 수첩으로 그냥 자기 의견을 쓰는 정도, 요 정도로 처음 썼던 겁니다.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 기자도 정밀하게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고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일주일쯤 뒤에 주간조선에서 이 내용을 대장동이 왜 문제다 하는 걸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간조선은 이 경기경제신문 이 박종명 기자보다 먼저 그 내용을 알고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걸 알고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써서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그 당시에 그 주간조선 기사를 제가 읽고 이 기사를 쓰는 법이요. 처음 대하는 무슨 의혹을 너무 상세하게 적어 놓으면 독자들이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걸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장동이 뭐가 문제라는 걸 쉽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간조선은 너무 구체적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그걸 연구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거를 그냥 아주 쉽게 유튜브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 대장동이 뭐가 문제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업자들하고 짜고 어마어마한 뭐 저수지로 보이는 비자금을 만들어서 숨겨놓고 거기서 돈을 빼먹으려고 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얘기가 9월 초에 주간조선에 나왔는데 9월 15일이면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서 9월 제 기억에는 아마 그 15일 직전에 조선일보가 또 그걸 보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하자마자 이게 상황이 이제 심각하구나 하는 걸 알고 신앙림 씨하고 인터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박영수가 이제 박영수 특별검사였죠.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해서 진단을 하더니 이 진단이란 개념은 아마 김만배 씨가 박영수 검사를 만나서 특별검사를 만나서 상황이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진단을 하더니 그리고 나서 이 조우영이라는 대출 브로커한테 박영수 특별검사를 소개해줬다고 김만배 씨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이 사건에 이제 조우영 씨를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 하는 걸 아마 서로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조우영 씨한테 그 윤석열 중수이과장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걸 이제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갔더니 네가 조우영이야? 그러더니 사건이 없어졌어. 이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김만배가 박영수 검사한테 이제 조우영 씨를 보내서 조우영 씨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수부가 소환했으니까 그거를 자문을 받도록 했는데 그때 박영수 검사가 특별검사가 조우영한테 아니 윤석열한테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그 실제 그렇게 했는데 사건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중수이과장이 봐줬다.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소위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진영에서 이 윤석열 커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던 겁니다. 발단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9월 15일 날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 얘기를 보도를 안 했습니다. 뉴스타파가. 그런데도 2022년 1월 뭐 2월 이즈음에 이재명 후보 입에서 윤석열 커피 얘기가 나옵니다. 보도를 안 했는데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서 실제 보도한 거는 3월 6일입니다. 대선 사흘 전. 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에 2021년 9월 20일에 이제 신앙님한테 김만배 씨가 책 3권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줍니다. 이게 무슨 한국의 재벌 혼맥 뭐 이런 거라는데 그거요. 이 이전에 신앙님 이전에 이런 그 책을 쓴 사람 여러 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바로 기자 출신이죠. 소종섭 씨가 이 관련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근데 뭐 1억 6,500만 원, 그러면 한 권당 5,500만 원인데. 자, 어찌됐든 간에. 그 윤석열 커피,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커피를 타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거고,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거고, 배임수증제, 이게 이제 책값을 과도하게 책값이라는 명목하에 주고받았다. 청탁금지법, 이때 신앙님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신앙님한테 거짓말을 했고 그거를 책값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금품을 건넸다. 이게 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뭐 이런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공갈 뭐 이런 것까지, 이건 거짓말 보도 뭐 이런 것, 이렇게 아마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자, 여론조작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사안의 중대성,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사유거든요. 뭐 그거는 충분한데 그럼 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느냐? 뭐 그건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증거인멸, 이거는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그냥 이제 김만배 씨가 부인한 거 이런 정도인데 뭐 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과연 발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기각이 될 것인가, 저는 조금 뭐 법조인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건이 발생한 게 2021년 9월이라고 그랬죠. 2021년 9월입니다. 실제 보도한 거는 2022년 3월 6일, 대선 사흘 전이고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즉시 알았을 겁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 3월 10일에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가 조우영이라는 사람은 커피를 타준 적이 없다. 생면부지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짓말을, 지금 이 거짓말 인터뷰를 했구나 금방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 대선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저런 다른 것 복잡한 것 때문에 아마 뭐 제대로 조치를 못 취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바로 알았을 텐데 너무 이런 데에 대한 단죄가 늦었다 하는 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짓말 인터뷰 내용이 이제 여기저기에 도니까 검찰에서 바로 그해 8월에 2023년 8월에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년쯤 지나가고 나서죠. 이게 이제 거짓말 인터뷰 내용이 여기저기 이제 보도가 되고 나니까 조우영, 대출 브로커라는 조우영 씨를 검찰이 조사를 합니다. 김만배 씨, 신앙님 씨 잇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니까 바로 다음 달 2023년 9월, 작년 9월이죠. 채널A 뭐 몇 군데에서 그 김만배 신앙님 구속영장 검토 이렇게 되고,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보도 경위 등을 더 구체화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그 9월에 김만배 씨는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저는 인터뷰를 종용한 적이 없고요. 염려 차원에서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 동생이라는 거는 조우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만배보다 신앙님은 언론계 선배죠. 그 한국일보 선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우영한테 몇 가지 당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그게 뭐 당부가 결국 윤석열 커피라고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딱 잡아뗐고요. 근데 그게 구속영장 청구 검토가 작년 9월입니다. 지금 그로부터 무려 9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야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 이 검찰 수사가요, 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피의자들, 이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온갖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무슨 정의의 투사인데 탄압을 받는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재명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수사가 너무 길다. 물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과 달리 검찰은 공권력이 있습니다. 압수수색도 진행할 수 있고요. 강제로 불러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이런 문제를 취재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검찰은 공권력이 있는데 그것도 또 사람 검사들 여러 명이지 않습니까? 수사관들도 있고. 근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린다. 작년 9월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떻게 실제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때까지 9개월이 걸리냐. 이러는 사이에 벌써 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 물타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별로 새로운 얘기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 사이에 피의자들, 피고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자기들 언론 플레이하고 이러니까 일반 국민들 그렇지 않아도 검찰에 대한 불신도 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오히려 경시되는 측면이 있다. 저는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 지연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요. 수사 지연도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작년 9월에 구속영장 청구 검토라는 채널A 등 몇 군데의 기사가 나왔으면 작년에 곧바로 기소를 했으면 아마 지금쯤 1심 선고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수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사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재판에 따른 결론도 너무나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피의자, 피고인들이 오히려 설치고 돌아다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한테 자꾸 퍼지니까 수사에 대한 불신은 더욱더 커지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것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뭐 정자동 의혹 이런 것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거기다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이 부분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남아 있습니다. 이거 벌써 2년 가까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그거 하나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배소연 벌써 이제 1심 끝나고 지금 2심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죠, 아마. 뭐 그 정도 됐는데.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 기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부분은 아직도 기소가 안 돼 있습니다. 이 정도 되려면 이렇게 막 한 2년씩이나 이런 아주 간단한 사건 가지고 2년씩 끌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그냥 털어버려라. 그게 낫다. 그래서 재판 지연 문제지만 수사 지연도 정말 문제다. 그거를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고서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수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수사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고 있을 것이냐. 하루빨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어떤 의혹이든 범죄든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이재명 대표 수사 너무 오래 끄니까 그거에 따른 피로감이 또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좀 수사의 속도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좀 정리를 일단락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미 있는 수사 9월까지면 지금 몇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루빨리 매듭지어서 재판에 넘겨라. 지금은 그래도 검찰보다는 법원이 더 신뢰를 받는 집단이라는 게 일반 여론조사나 이런 거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재판 결과를 받아 들어보자.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고맙습니다.